좋아요, 구독.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에코프로 네. 103,500원에 10%입니다. 네, 10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에코프로가 오늘 장 막판에 조금 더 흔들리면서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종가를 보니까 97,100원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매수가를 조금 이탈을 해서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자, 전문가님. 네. 103,500원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네, 뭐 매수하신 단가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이 질문하셔가지고 앵커님한테 답변 드릴 뻔했는데 에코프로를 매수를 103,000원에 하셨는데 이거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 제가 많아서 이거를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요. 네. 103,500원. 하여튼 한 2주? 일주일 전인데 변동성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려가나 보다 다 내려왔나 싶어 샀는데 네. 그 다음에 또 10만 원 밑으로 9만 얼마로 막 내려가더라고요. 네네네. 네. 뭐, 걱정돼서 전화하셨죠? 네. 네. 원래 투자하시는 성향이 좀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보시는 성향이세요? 아니면은 그거는 아니고요. 네. 선생님, 전 장기로 하고 싶은데 네. 사실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네. 예, 몇 달 안 됐어요. 그래 한국전력 뭐 포스코 DX 이런 거를 네. 왕창 사갖고 들고 있어가지고 네. 손실을 많이 보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 에코프로 지금 어떤 점이 좀 좋아서 매매를 하신 거죠? 매수하신 거죠? 저는 좋아서 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옆에서 누가 괜찮다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고 보니까 밑에 거래량이 있는데 구멍이 나서 이게 뭐냐 네. 했더니 뭐 거래 정지됐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예. 뭐 그거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에코프로가 이 가격보다 원래 훨씬 더 비싼 가격이었는데요. 이 주식에는 이제 100만 원 넘었다고 사라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 원래는 이제 100만 원 넘던 가격이 이제 액면 분할을 통해서 가격을 좀 낮췄어요. 그러니까 액면가라는 게 주식에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쪼개서 이제 그 적은 금액으로도 이제 개인분들이나 뭐 이제 매매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거래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악재로 거래 정지가 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거 액면 분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에코프로를 이제 매수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본 거는 뭔가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려고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셨고요. 네, 일단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이제 소재 쪽 에코프로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인지는 잘 알고 계세요? 저는 아직 기업 같이 이렇게 하라는 사람 말 믿고 해가지고 네, 잘 모르세요? 뭐라고 했는데 또 잊어버렸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했었을 때 그 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있잖아요. 예, 거기 2차 전지 맞아요. 예.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거기 이제 뭐 소재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게 작년, 재작년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앞으로는 전기차가 좀 많이 팔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생각보다 그 전기차의 판매량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요즘에 뭐 유식한 말로 캐즘이라고 하는데 일시적인 판매 둔화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들은 다 사봤고 여기서 이제 전기차를 더 사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생각보다 충전소도 많이 부족하고 타봤더니 좀 많이 좋지 않더라. 이런 사람들은 또 다시 뭐 하이브리드 쪽이라든지 내연기관 쪽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이런 뭐 언제쯤 이래서 반등이 나올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야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오늘 증권사에서 이제 또 매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증권사에서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아직까지는 캐즘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인 판매 둔화가 뭐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시느냐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보시냐 이걸 여쭤봤었는데 매수하신 단가가 지금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에코프로 이제 뭐 이제 액면 분할대 간격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제 10만 원대인데 뭐 많이 이제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5만 원대, 20만 원대 이런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개인분들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가격을 매수하신 자리에서는 길게 보시는 단가에서는 절대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원계 배터리 쪽에서는 이 에코프로가 작년에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라든지 판매량이라든지 이거를 좀 좋게 보고 있는 회사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지금 뭐 테슬라라든지 뭐 GM이라든지 이게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판매량이 약간 줄어들었다. 이런 면에서 좀 많이 빠졌어요. 작년에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 이상, 지금 가지고 있는 이상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좋은 내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이번 주에 독일에서 인터 배터리라고 배터리 회사들이 모여서 이제 제품 설명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예. 에코프로가 올해 처음 나오기로 했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제품들이 좀 관심을 좀 받는다면은 충분히 한 번 더 매수하신 단가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이 올라왔을 때는 뭐 단번에 뭐 이게 뭐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천천히 내려왔기 때문에 또 천천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좀 천천히 여유 있게 보신다면은 좋은 가격으로 매도하실 수 있고 뭐 단기적으로 한번 목표가만 잡아드린다면 한 12만 원 정도까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오늘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 네. 예, 16만 1,000원에 지금 40%입니다. 16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인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5%대 좀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14만 9,400원이면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40% 비중이면 비중이 적지도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부담되실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전문가님 팬입니다. 그러세요? 네. 제가 많이 출연하는 편은 아닌데 팬이라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네. 19만 원, 20만 원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는 네. 상황에서 제가 이제 잡았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 20% 정도 잡았었는데 네. 평단을 낮추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비중이 한 40%까지 됐거든요. 네네. 일단 뭐 현대마린솔루션에 대해서 어떤 점이 뭐 되게 좋았다 이런 점이 좀 있었나요? 아무래도 조선 쪽이고 네. 그리고 뭐 최대의 어떤 뭐 좀 규모가 큰 그런 상장 주식이라서 네. 좀 큰 기대를 갖고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비중도 지금 많고 그렇죠. 예, 원래 이제 그 조선업 중에서 이제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쪽에 AS를 주로 해주는 기업이다. 맞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배를 이제 뭐 한번 뭐 이제 해군이나 이런 데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배가 나갔다 들어왔을 때 상당히 여기저기 많이 고장이 나고 수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매출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지금 중국 쪽 조선 쪽 매출을 이제 중국 매출보다 이제 앞서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물론 뭐 조선업종이 뭐 최근에 지금 반등이 좀 나오기도 했지만 중국과 이 미국과의 이 무역 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선업종도 마찬가지로 이런 무역 분쟁이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면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신규 상장주라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신규 상장했었을 때 공모가 대비해서 좀 뻥튀기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치보다 조금 더 비싸게 상장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미 예. 좋은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예.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냐면은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나 이런 가치를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신규 상장했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뻥튀기 되는 게 좀 있거든요. 이거를 뭐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항상 가지고 있는 현재 가치를 완전히 똑같이 반영하기보다도 조금 더 좋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가격이 예. 점점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가도 물건도 마찬가지로 좋은 게 가격이 올라가지 좋은데 가격이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예.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원래 좀 항상 공부하셔야 되는 게 이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1차 끝난 걸로. 예, 예. 예, 보호예수 물량을 체크하셔서 그 전까지는 일단은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점 일단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 예. 신규 상장 첫날 이 시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에요. 아마 매매를 조금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요 한 12만 원 정도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이고 오늘도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거래 대금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매수가 정도는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너무 40%니까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여기서 다시 한번 저는 충분히 이 고점, 이 매수하신 단가가 좀 어떻게 보면 저항대인데 이 라인을 어떻게 잡아드리냐면은 이 첫날 들어갔던 이 종가 부분 있죠. 이런 자리들이 이제 저항대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대를 쭉 이어보면은 딱 이 자리에서 맞고 떨어진 거 보이시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요 16만 원짜리가 돌파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이나 내일 뭐 이번 주 안에도 충분히 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긴 하는데 요 자리에서는 일단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좀 줄여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16만 원짜리가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거의 정고점 부근인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신규 상장 패턴의 거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된다면은 그렇게 한번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다시 16만 원 자리로 이탈했었을 때는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가시면서 손절가는 한 12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매수가 근접하면 비중은 한 20% 절반 정도는 줄이고 네네. 예, 예.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 예. 여기서 이제 비중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끌고 가시는 것도 좀 이게 심리적인 게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줄여주시면은 충분히 16만 원 지지 나오면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예. 수익권에서 좀 분할 매도하시면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실까요? YC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9,900원에 50%예요. 네, 19,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50% 비중인데 반도체 네. 테스트 장비 전문 업체죠. 오늘 종가를 보니까 19,270원입니다. 4%대 하락세를 보여서 조금 매수가를 이탈을 하게 됐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50% 비중인데 저희가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게 수고 많으시네요. 네. 일단 YC를 매수를 하셨는데 뭐 매수하신 단가도 그렇지만 비중 자체가 네. 50%나 매수를 하셨는데 뭐 어제나 뭐 그저께 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매수가 나왔긴 했겠네요. 뭐 YC를 이렇게 비중 높게 매수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좀 있으세요? YC는 제가 쭉 보고 있었는데요. 네. 좀 올라가면 팔고 네. 떨어지면 또 샀다가 또 올라가면 팔고 해가지고 쭉 계속 그렇게 왔어요. 네네. 근데 계속 우상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18,500원대 매수를 했다가 2만 한 그때 그날 네. 22,900 얼마 갈 적에 네. 제가 한 21,500원에 매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다려봤더니 엊그저께 1,700 얼마가 떨어지고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또 21,150원에서 출발했는데 200원, 300원, 400원, 500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우상향으로 가는가 보다 해가지고서는 네. 기다렸다가 매수를 여러 번 나눠서 해가지고서 이 단가를 맞춰놨어요. 그리고 목표가는 네. 제가 한 25,000원 정도 보고서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무리가 아닌지 음. 이게 또 요즘 너무 뛰어가지고서 네. 사실 상투로 잡은 거는 저도 아는데 네.
가능성은 앞으로 더 있기 때문에 25,000원까지는 그냥 무난히 갈 것이라고 한번 매수를 해봤습니다. 네네. 뭐 충분히 뭐 예, 사람의 심리상으로는 더 갈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셨겠죠. 높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25,000원 가면은 뭐 지금 2만 원대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결과론적으로만 예, 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비중은 일단은 뭐 내일 시장이 또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 업종이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기에는 종목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엔비디아를 봐야겠죠. 미국의 뭐 AMD라든지 뭐 이런 퀄컴이라든지 반도체 업종이 계속 우상향하면은 YC라는 종목이 뭐 오늘 뭐 내일 자리에서도 뭐 더 밀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네.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직 끝난 네. 테마도 아니고요. 반도체 업종 뭐 하이닉스는 뭐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도 예, 뭐 조정 받아도 그렇죠.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YC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종이 살아 있다면 충분히 뭐 원하시는 가격 25,000원도 갈 수 있다.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 비중 자체가 50%라는 가격 비중이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여기서 뭐 10% 정도 더 밀리면은 그거 잘 견디실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중이 한 10%면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 정도 밀려도 비중이 10%면 이거 한 20% 밀렸을 때 한 더 10% 사가지고 좀 평단가를 좀 올리면 낮추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덜컥 지금 뭐 짧게 끊어서 하셨는데 그게 50%가 돼버리니까 여기서 뭐 이제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지지선까지 내려온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15,000원대 정도까지도 밀릴 수가 있거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15,000원이요? 예, 15,000원대 부근. 그런 때 맞- 가격까지도 밀릴 수는 있어요. 네네.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올라간 거 대비해서는 이 정도 조정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조정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중 자체가 놀라시잖아요. 제가 이제 50% 갖고 있는데 이거 15,000원에 밀린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밀릴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상승한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걱정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러니까 예, 뭐 내일이라도 저는 뭐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반도체 업종 이제 오늘 미국장 네. 봐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 이제 비중을 좀 마음 편하게 가시기 위해서는 한 10%에서 뭐 15% 정도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뭐 한두 달, 뭐 두세 달 이렇게 끌고 가려고 진입하신 게 아니고 며칠 사이에도 뭐 10%, 20%씩 가는 종목이니까 이거 한 번 더 그렇죠. 슈팅 나오면은 짧게 끊어서 수익 챙겨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신 것 같은데 길게는 안 저는 봐요. 지금은 이제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짧게 노리신다 하더라도 정말 2, 3% 정도 때 이렇게 노리시는 게 좋지 여기서 20, 30%, 2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노리시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큰 자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이 충분히 갈 수 있는 또 이슈가 좀 남아 있는데 그런 이슈까지 좀 기다리실 거면은 차라리 좀 누림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좀 약간 신고가 자리를 뚫어줄 때는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아마 내일 시장에서라도 일단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은 비중만 좀 줄여주시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은 비중으로 좀 가져가셨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지금 저점에서 한 15,000원대까지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21선 자기 부근한다 하더라도 한 17,000원, 18,000원 이 정도까지 줬다가 반등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은 내일장에서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 후에 조금 더 홀딩하시되 목표가를 굉장히 좀 낮게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좀 다음부터 매매하실 때는 이렇게 처음에 좀 이 폭을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폭을 좀 크게 잡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 ENA요. 삼성 E&A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4,500원에 비중 40%요. 네, 24,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40%인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22,000 네, 200원입니다. 매수가를 조금 이탈을 했는데 그래도 해외에서 이 건설 수주가 5년 만에 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삼성 E&A를 매수하셨는데 언제쯤 매수하신 거죠? 5월 한 중순 정도 될 거예요. 5월 중순쯤에 그러면은 뭐 최근에 그렇게 뭐 멀지 않은 시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고 혹시 뭐 삼성
ENA가 어떤 점이 그렇게 좀 마음에 드셔서 매수를 하시게 된 거죠? 예전에 좀 그 수익도 좀 많이 좀 챙겨줘가지고 33,000원에 팔고 나왔던 종목이어가지고 계속 관심 있게 봐가지고 네. 좀 많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좀 샀는데 오늘 또 신저가까지 찍었네요. 네네. 글쎄요, 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섹터나 업종은 아니에요. 관심을 네. 좀 많이 받아야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 좀 길게 보시는 종목으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기술적 되게 반등으로? 장기로요. 장기로 보신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매수하신 단가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최근에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수주보다는 해외 쪽 수주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네옴시티 쪽을 좀 말씀 좀 드리면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얘기를 좀 들으신 게 있나요? 네,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얘기가 나오던가요? 뭐 수주는 뭐 최고라고 하는데 네. 지금 뭐 주주 뭐 환원도 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지금 네. 뭐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뭐 큰 악재는 없는 것 같은데 외인들이 지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많이 파는 건가 해가지고 또 걱정이 되네요. 네, 지금 그 외국인들도 그렇고 지금 지수가 이런 종목들이 빠지는 거에는 미리 이제 선 반영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네옴시티도 엄청 큰 프로젝트라고 해서 돈을 엄청 쏟아 부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와 보니 이제 그 규모도 굉장히 축소가 됐고 요즘 빈살만 같은 경우에도 돈 끌어다닌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사우디가 돈이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업종이 예전같이 그렇게 좀 곽강을 받는 해외 수주를 따내면 엄청 급등하고 그런 시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이제 매매를 하셨다면은 예전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뭐 타이밍도 좀 나올 거고 시장에 좀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갈 건데 지금은 그렇게 그런 시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리 자체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매를 했었을 때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런 뭐 제약 바이오 쪽이라든지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가지고 건설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돈을 땡겨 와서 그 돈으로 건물을 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제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금리가 높은 시점에는 건설업종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수주를 많이 땡겨 왔다 하더라도 바로 결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한참 뒤에 결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인건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지금 반영이 되다 보니까 건설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뭐 매수하신 단가 자체가 뭐 24,500원이면은 물론 신저가라서 걱정이 좀 되실 겁니다. 하방에 네. 대한 지지가 좀 나와야지 이거 좀 요런 라인을 좀 보면서 내가 좀 버텨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불안하거든요. 네네. 여기서 갑자기 맞아요.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글쎄요.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갈 대로 올라가지 않았나요? 이제 금리 인하 시점 오지 않을까요? 올해 한번 뭐 9월 달이 됐든 대선 전에 한번 금리 인하 한 번은 내린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기다려 보긴 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추가 매수를 네. 지금 생각 한번 해보고 있는데 지금 아. 마이너스 9.7%인데 네. 뭐 어떻게 지금 되는지 40% 궁금해가지고. 비중에서 더 매수하시는 건 좀 무리고요. 아, 그래요? 지금 오히려 조금 내려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좀 뭐 나중에 또 매매를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 인하 시점 이제 올라갈 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금리 인하 시점 왔었을 때 건설주들 한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타이밍에서는 충분히 매수하신 단가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매수 단가가 좀 낮으셨기 때문에 좀 홀딩 전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